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 수능 특강 현대시, 오늘은 참외록이라고 하는 시를 같이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러면 1년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자, 그러면 거울이 깨끗한 게 아니라 파란 녹이 꼈대요. 그러면 뭔가 더러운 게 꼈다. 부정적이잖아요. 이 파란 녹이 꼈다는 거는 지금 이 식민지로서의 치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 윤동주 시인이니까 일제강점기예요. 그쵸? 그래서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식민지의 치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구리 거울 속에, 자 그러면 구리 거울 중요한 소재예요.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자 그러면 거울을 봤어요. 지금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화자가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보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는 현대시에서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한 매개체가 돼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구리 거울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자 그러면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해서 지금 자신에 대해서 욕되다라고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욕되다라고 하고 있는지 우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화자는요, 이런 식민지 사회고 일제강점기 사회지만 자신은 적극적이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욕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부정적인 현실에서 부정적인 현실에 무기력한 화자 자신에 대한 자기 인식인데, 지금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냐면 자괴감, 욕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부끄럽다, 부끄러움, 그리고 자기 혐오로 볼 수 있죠. 지금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볼게요. 자, 1년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욕되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자,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거 옆으로 좀 빼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참회의 글은 내가 현재에 쓰고 있는 참회록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참회록 내용이에요. 자,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요. 이 줄표 있죠? 이 줄표 부분이 바로 자기가 쓸 참회록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만 24년 1개월. 자, 그러면 만 24년 1개월. 그래서 한 25, 26 정도 되는 나이죠. 그래서 윤동주의 삶 전체, 인생 전체입니다. 자신의 삶, 인생 전체를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나는 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사는 걸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참회록은 어떤 내용이 될 거냐면 바로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참회입니다.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참회.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한번 볼게요.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자, 그러면 그 어느 즐거운 날에다가 우리 동그라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화자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미래. 언제가 될 거냐면 바로 조국 광복이 되겠죠. 그래서 조국 광복이 찾아오는 그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자, 그러면 미래에 또 이렇게 참회록을 쓸 거래요. 자, 그러면 이 참회록은 미래에 쓰는 참회록이 되겠죠. 우리 옆으로 빼서 정리를 또 해볼게요. 미래에 쓸 참회록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입장에서 내가 미래에 이렇게 쓰겠지?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의 참회록은 어떤 내용이 될지 한번 또 볼게요. 그때 그 젊은 나이가 바로 아까 만 24년 1개월 이게 되겠죠.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자, 그러면 지금 이 미래에 쓸 참회록은 어떤 참회가 될 거냐면 내가 예전에 썼던 그 현재 참회에 대한 참회가 될 거예요. 자, 아까 현재 참회가 이거였어요. 이거에 대한 참회를 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어떻게 좀 볼 수가 있냐면요. 자, 현재 참회를 왜 참회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현재 참회할 때 우리 어떤 내용을 썼냐면 무기력한 자아에 대해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대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회 내용도 소극적이죠, 여러분. 나는 이렇게 소극적이니까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라 나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소극적인 자신에 대한 참회인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을까? 라고 참회를 하는 거예요. 자, 혹은 두 번째. 또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옛날에 썼던 제 다이어리가 있는데 그 다이어리에 보면은 제 인생에 대한 한탄이 가득해요. 나는 뭘 해먹고 살지? 막 이런 어떤 일로 돈을 벌고 막 먹고 살지? 막 이런 그런 생각을 써놓은 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 지금 보면은 되게 귀여웠네 하면서 웃기거든요. 왜 웃기냐면 지금은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 글이 웃긴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아직도 백수였다면요, 여러분? 아직도 백수였다면 그 글을 보면서 나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구나 하면서 눈물이 또르르 흘리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참회에 대해서 참회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거냐면 나 되게 귀여웠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열심히 산 거예요. 이런 참회록을 쓰고 난 이후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귀여웠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참회 이후에, 그 현재 참회 이후에 남 부끄럽지 않게 산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산 후에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참 이런 글도 썼었구나 하면서 이런 긍정적인 참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두 번째 해석을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수능 특강 해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제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원래 1번 해석이 가장 기본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회록 해석 같은 거 찾아보거나 혹은 책 같은 거를 좀 찾아보시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해제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로요. 그래서 제가 잠깐 해제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수능 특강의 해제 부분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자, 현재의 참회를 다시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합니다. 현재 참회를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대한대요. 기대한다는 건 여러분 1번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2번의 의미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사연이에요. 밤이면 밤마다. 자, 그러면 이 밤은 첫 번째 어두운 현실을 의미할 겁니다. 어두운 현실. 즉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현실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밤마다 나의 얼굴을 닦을 거래요. 즉 이 거울을 계속해서 보겠다는 거니까 두 번째, 자성찰의 시간이 됩니다. 자,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도 모자라서 발바닥으로까지 닦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형광펜을 좀 쳐볼게요.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라고 해서 자신이 이렇게 치열하게 자아성찰을 계속해 나가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다가 좀 정리할게요. 치열한 자아성찰의 지속. 밤마다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마지막 오연입니다.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자, 그러면 이 운석이라고 하는 거는 별똥별이잖아요. 하늘에서 죽어서 떨어지는 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석은 하강적 이미지를 가지고요.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를 가져요. 자, 그러면 이런 운석, 비극,
속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자, 그러면 이 슬픈 사람 누굴까요? 바로 화자 자신이 되겠죠? 자신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뭐를 의미할 거냐면요. 이 죽음의 이미지를 가진 운석 밑으로, 이 비극 속으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걸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런 거를 속죄양 모티프라고 해요. 자신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희생양이 되겠다라는 그런 모티프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희생적 태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소방관 아저씨들 보시면 소방관 아저씨들 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위험한 걸 알지만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운석 밑으로 가면은 힘들 걸 알지만 그 힘든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맥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적인 현실,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자기가 조금은 이 현실에 적극적인 마음을 갖겠다.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거나 한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 힘듦 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라는 의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시상 전개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시간의 흐름이냐면요. 자기의 과거 모습에 대해서 욕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과거 부분은 바로 1년. 과거 모습에 대해서 욕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참회록을 쓰고 있어요. 그게 2년이었어요. 자, 그리고 미래에도 또 참회록을 쓴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3년이 이렇게 미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4연에서는 자기 성찰, 그리고 5연에서는 희생의 의지, 이걸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고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백적 어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일단은 1년, 2년, 3년 같은 욕될까, 살아왔던가, 고백을 했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는 이런 자문의 방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닦아보자, 사연에 나오는 닦아보자 같은 이런 청유형,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고백적 어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예요. 주제는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그리고 희생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시를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다음 시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